우리 교재 253페이지의 51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사는 만기 3년 액면금액 1억 원의 사채를 발행하였으며 발행금액은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유효 이자율법에 의한 사채 발행금액은 9,500만 원이다. 500만 원을 할인해서 발행했네요. 자, 그러면 500만 원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는 것이죠. 네, 자, 분계를 쓰면 이렇게 써야 되겠습니다. 51번 사채 발행 시 회계 처리죠. 차변에 오는 게 보통예금으로 입금됐으니까 여러분 보통예금이 차변에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채를 발행했다, 현금 발행했다 하면 대변의 현금이 아니라 차변의 현금이어야 되고요. 사채를 발행했으며 발행금액이 한국은행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다. 그러면 차변의 보통예금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거래처는 꼭 여러분 표시해야 되고요. 대변의 사채, 사채로 기록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식을 발행할 때도 대변의 자본금이라고 기록하죠. 사채를 발행할 때는 대변의 사채입니다. 그러면서 주식 발행할 때 액면금액으로 써야 되죠. 마찬가지로 액면금액. 여기 중요해요. 대변의 사채를 발행금액으로 말이죠. 차변의 보통예금이 이거 1억이 아니죠. 이게 950만 원이죠. 950만 원. 그렇죠? 네, 차변에 보통예금에 입금된 것이 950만 원입니다. 근데 대변을 말이죠. 사채 950만 원 해버리면 틀리게 된다 이거죠. 네, 여러분 사채하고 자본금은 언제나 액면가로 쓴다는 거.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제 500만 원 차이를 뭘로 한다고요? 여기 할인 발행을 했구나. 그래서 사채의 차감 계정인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이 차변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500만 원이라고 기록한다. 네, 이렇게 회계 처리합니다. 그래서 이거 분계를 문제를 내면은 많이 틀리는 아주 사례가 뭐냐면 차변의 보통예금 9,500, 대변의 사채 9,500 끝.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다음 문제. 네, 이거 잘 알아두세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간단한데 이걸 잘 못해요. 이게 자본금도 마찬가지예요. 주식을 발행했다라고 했을 때 주식을 발행했으면 차변의 자산이 증가하거든요. 현금 발행했으면 차변의 현금이요. 주금이 보통예금에 입금되었다 그러면 차변의 보통예금이 올 것이고 들어오는 돈은 무슨 돈이 들어오겠어요? 발행한 금액이 들어오죠. 발행한 금액. 근데 발행한 것이 만약에 비용이 발생하고 비용을 뺀 나머지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아무튼 실제 들어온 것만 여기다 기록하는 거고, 대변에 기록하는 자본금이나 사채는 언제나 액면가로 기록하라는 거. 네, 그거 잊지 마십시오. 자, 다음 52번 문제 비슷한 문제인가요? 또 사채 문제죠? 자, 52번 문제 한번 읽어봅시다. 사채 100만 원을 발행하면서 발행금액 120만 원은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다 할증 발행을 했네요. 사채 발행 관련 법무사 수수료 30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되었다. 하나의 전표로 입력하시오. 하나로 하라 이거예요. 이 법무사 수수료 따로 회계 처리하지 말고 이걸 한 건으로 분개해라. 그럼 이 법무사 수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식 주식이 아니라 사채죠. 사채를 할인 발행했다면 할인 발행 차금에는 더해야 되고, 할증 발행했다면은 사채 할증 발행 차금에서는 빼줘야 되고, 주식하고 똑같아요. 주식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차변에 보통 예금에 입금된 게 얼마 됐느냐 이거예요. 보통 예금 한국은행으로 120만 발행 금액 120만 원이 한국은행 보통 예금 계좌로 입금되었으니까 그대로 120만 원 입력하시면 되죠. 그리고 법무사 수수료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죠. 이 법무사 수수료 비용 처리하면 안 돼요. 대변에다가 일단 뭘 적냐면은 사채를 언제나 액면가로 적는다. 네? 그러니까 액면가로 적어야 되니까 얼마로 적어야 돼요? 예, 100만 원으로 적어야 돼요. 100만 원으로. 100만 원으로 적고 대변에 현금이 나가죠. 현금 30만 원이 현금 자산 감소 30만 원 대변에 기록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차액을 회계 처리하면 돼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까지 해놓고 차액을 계산해야 됩니다. 자, 대변이 130, 차변이 120이죠. 120. 그러면은 차변에 오는 게 뭐냐? 주식이라.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돼요. 할증 발행했다고 그랬는데 왜 할인 발행이 됐지? 이것 때문에, 현금 때문에. 원인은 현금 때문에. 이 현금이 뭐예요? 사채 발행하면서 법무사 수수료로 30만 원 지불을 했죠. 이 법무사 수수료로 지불한 요 30만 원은 결국에 사채 발행 비용으로서 비용 처리를 안 하기 때문에 이 사채 발행 금액이 120만 원이라 하더라도 비용 빼면은 90만 원으로 발행한 결과가 돼요. 90만 원으로.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 사채를 90만 원으로 발행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발생합니다. 원래는 할증 발행, 만약에 법무사 수수료를 감안하지 않으면 할증 발행 30만 원일 텐데 이렇게 할인 발행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 사채나 주식 발행 시 비용은 말이죠. 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채나 또는 주식을 발행할 때의 비용은 비용 처리해서는 안 된다. 네, 그 비용은 비용 처리하지 말고 할인 발행했으면 할인 발행한 것에다가 더해주고 가산해주고, 할증 발행을 했으면 할증 발행 부분에서 빼줘야 된다. 그거 잘 기억을 합시다. 다음에 53번 문제 비슷한 문제죠. 53번 문제도 사채인가요? 네, 사채입니다. 액면금액 5천만 원인 사채 중에서 액면금액 2천만 원은 2,033만 원의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조기에 상환했다. 사채를 조기 상환했다는 겁니다. 당사의 다른 사채 및 사채 할인 발행 차금 등 사채 관련 계정 금액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회계 처리해야 될 건 뭐냐면은 2천만 원짜리 사채를 2,033만 원에 상환했다는 요 사실, 요걸 회계 처리하면 돼요. 예. 2천만 원짜리 사채를 2,033만 원에 상환했다. 근데 왜 사채를 액면금액으로 상환하는 게 맞는 건데 왜 33만 원을 더 줬을까요? 이런 분계 여러분 처음 해보시는 거죠. 자, 원래 사채를 만기까지 유지하면서
만기에 상환을 하면 원금만 주면 돼요. 그런데 지금 만기에 상환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사채권자한테 내가 그냥 지금 미리 줄게. 예. 그러면 사채권자는 2천만 원 플러스 33만 원을 원했다는 거죠. 왜 33만 원 원했을까요? 만기까지 가지고 있으면 이자 받아야 되는데 이자 안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나 회사 입장에서는 이렇게라도 33만 원 더 주고라 해도 지금 상환하는 게 우리 회사 입장에서 유리하다고 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채를 조기에 상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이자를 약 그 액면가에 표시된 대로 이자를 지급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 약속을 지금 어기는 거죠. 조기 상환이니까. 조기 상환하면서 타협을 해서 33만 원에 합의를 본 거예요. 예. 자, 그러면서 이 발생한 요 33만 원을 뭘로 처리해야 되느냐? 요거 우리 지금 처음 해본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채 상환 시 발생한 손실로 처리합니다. 사채 상환 손실. 이건 비용이에요. 사채 상환 손실은 자 어떻게 하느냐? 자, 차변에 사채라고 하는 비유동 부채가 얼마 감소해요? 항상 액면가로 사채는. 차변에 사채라고 하는 부채 감소가 2천만 원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대변에 우리가 지불하는 보통예금은 얼마를 지불했어요? 2,033만 원을 지불하게 되죠. 이렇게 상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채, 빚이 감소하는 것은 2천만 원인데 자산이 얼마 들어가세요? 자산 감소가 2,033만 원. 그럼 33만 원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우리가 사채 상환 손실이라고 하는 계정으로 비용 처리한다는 거 우리 처음 해봅니다. 지금. 예. 처음 해보는데요. 우리 요 시험은 어디서 나오냐면 TAT 1급 아니면 세무회계 1급에서 나와요. 가장 높은 급수에서. 사채의 중도 상환. 근데 FAT 1급에는 안 나오겠지만 TAT 2급에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점점점 우리 이론 문제들이 어려워지고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TAT 1급에 나왔던 문제가 TAT 2급으로 내려올 수도 있고요. 또 TAT 2급에 출제됐던 문제들이 FAT 1급으로 내려와서 난이도가 지금 상향 조정되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이 감안하세요. 사채 상환 손실은 비용입니다. 자, 54번 문제도 비슷한 문제, 사채 문제입니다. 54번 문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사채 액면금액 3천만 원 중에서 액면금액 1,500만 원 상당액을 1,280만 원에 중도 상환하기로 하고 상환 대금은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습니다. 이것도 사채 상환 손실이 발생했네요. 그렇죠? 예. 사채 상환 손실이. 그런데 추가적인 말이 있어요. 상환일 현재 상각 후 총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잔액은 500만 원이며 다른 사채 발행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 500만 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각 후 총 그러니까 지금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것은 발행한 이후부터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상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지금 500만 원 잔액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500만 원 잔액이.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1,500만 원. 이 액면금액 3천만 원에 대해서 500만 원의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있는 거니까
절반을 갚았죠. 절반을 갚으면 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도 절반 없어져야 돼요. 그것까지 해야 됩니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절반이 없어져야 돼요. 절반이. 그러면 500만 원의 절반이면 얼마죠? 250만 원. 그것도 없어져야 된다. 250만 원. 자, 그러면 분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차변에 사채가 감소하죠. 액면가 얼마예요? 1,500. 항상 사채는 액면가로. 우리가 갚은 게 부채 감소죠. 사채를 상환했으면 부채가 감소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상환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갔어요? 보통예금 상환하기로 하고 보통예금에서 이체했으니까 보통예금에서 돈이 나갔죠. 그래서 보통예금 한국은행에서 1280만 원이 나갔다. 이렇게 하고 바로 사채 상환 손실 80만 원 기록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변에 아까 말씀드렸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원래 잔액이 어디에 남아요? 사채가 대변, 부채니까 이 차금 계정은 차변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털어내려면 대변에서 반대쪽인 대변에서 털어내야 되죠. 그래서 대변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500만 원의 절반 250만 원. 왜 절반이냐? 최초에 사채가 3천만 원짜리였어요. 그걸 지금 삼각해 나가는 겁니다. 거기에 따른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그러니까 오늘 상환할 때는 거기에 딱 절반 상환하는 거예요. 3천 중에 1,500. 그러니까 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도 절반은 남겨놔야지. 갚는 거에 대한 것만 감소시켜야죠. 그래서 50%만 감소를 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 놓고 차변과 대변의 차이를 우리는 계산해야 돼. 자, 차변은 1,500이고 대변이 1,530만 원입니다. 1,530만 원. 자, 그러면 차변이 30만 원을 뭘로 메꾸느냐? 사채 상환 손실로 메꾸면 돼요. 30만 원을. 처음에 우리가 봤을 때는 1,500을 1,280에 상환했으니까 야, 이거 사채 상환 이익이 발생했구나. 얼마요? 220만 원어치. 220만 원 이익이 난 줄 알았죠. 그러나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 상각부터 먼저 해야 돼. 이거 상각. 그래서 요 250만 원 상각을 해버리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해버리면 사채 상환 이익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손실이 30만 원 발생하게 된다. 네, 이렇게 회계 처리합니다. 자, 다음 55번 문제는 무슨 문제입니까? 계속 사채 문제죠? 액면금액 2억 원인 사채 중에 액면금액 1억 5천만 원을 1억 3,200만 원의 중도 상환하기로 하고 상환대금은 우리은행 앞 당좌수표로 지급을 했습니다. 당좌수표로 지급했으면 우리가 발행했다는 거죠. 당좌 예금입니다. 그러면 상환일 현재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잔액은 2천만 원이며 주식회사 남산의 다른 사채 발행 금액은 없는 것으로 가정을 해라. 그러면 이것도 아까하고 똑같은 원리로 하면 됩니다. 자, 원래 2억을 발행을 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1억 5천을 상환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이걸 발행할 때 할인 발행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환일 현재의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이만큼의 잔액이 있어요. 2천만 원. 그러면 아까 거는 54번은 딱 절반이라서 우리가 빨리 판단을 했는데 이건 절반이 아니라 75% 상환했죠. 50%가 아니라 75%. 2억에 1억 5천은요. 딱 75% 나오죠? 어떻게 계산해요? 이걸로 나눠보면 되지. 150 나누기 200 하면은 0.75 나오죠? 그렇죠. 이게 75%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0.75를 어디다 곱해요? 여기다 곱하기 해라 이거. 여기 2천만 원에다가 그래서 곱하기 2천만 원 합니다. 그러면 1,500만 원이죠. 1,500만 원. 그래서 1,500만 원을 이것도 상각해버려야 돼요. 1,500만 원을. 자, 그래서 이것도 이 원리를 이용해서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자, 계산 다 했어요. 1,500이라는 거. 자, 그러면 55번은 55번은 차변의 사채가 얼마 감소하냐면은 1억 5천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대변에 이번에는 당좌 수표를 발행했기 때문에 우리 회사 당좌 예금에서 인출이 되죠. 우리은행에서 1억 5천이 인출되는 게 아니라 1억 3,200만 원이 인출이 돼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보면은 1억 5천 빚을 사채를 갚는데 1억 3,200이 들었으니까 1,800만 원 사채 상환 이익이 발생했구나. 그렇게 볼 수 없다. 왜 그러냐면 1,500만 원 여기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총액 2천만 원 중에서 1,500만 원 상계를 시켜야 돼. 사채 할인 발행 차금 1,500만 원. 그래서 여기다가 그걸 먼저 기록합니다. 1,500만 원. 이렇게 해놓고 차대변의 차이를 따지는 거예요. 자, 차변이 1억 5천, 대변이 1억 4,700. 300만 원이 대변이 부족하죠. 1억 4,700. 대변이 부족하죠. 네, 이것은 사채 상환 이익이 나는 경우입니다. 사채 상환 이익 700이니까 300만 원이 되겠죠. 네, 55번 사채 상환 이익이 나는 경우다. 그러니까 사채 상환 이익이나 손실은 말이죠. 거기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있으면 그거 먼저 다 해놓고 나중에 계산해야 돼. 네, 55번 문제였습니다. 자, 56번 문제 또 사채 문제죠. 사채 문제 56번 문제 보겠습니다. 당사가 발행한 사채의 액면 금액은 3억 원이고 만기는 2022년 2월 9일이지만 자금 사정의 회복으로 인하여 이중 액면 금액의 1억 원의 사채를 금일 중도 상환하기로 하고 상환대금 1억 1천만 원을 전액 우리은행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상환 전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잔액은 1,200만 원이 있다. 자, 지금까지는 계속 할인 발행의 경우에 상환이었습니다. 이제는 할증 발행하는 경우에 이 할증 발행 차금의 잔액은 대변에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걸 털어낼 때는 차변에서 털어내야 돼. 예. 그러니까 할인 발행과 반대편의 분계가 일어나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3억 원 중에서 오늘 상환한 게 1억 원이니까 3분의 1을 상환하는 거죠. 3분의 1. 그러면
이 잔액 사채 할증 발행 잔액의 3분의 1이 얼마냐 이거예요. 3으로 나누면 얼마냐 이거예요. 400만 원이죠. 예, 그래서 이걸 400만 원으로 계산이 가능해야 되고 이것을 차변에 기록한다 이거예요. 이번에는 차변에. 자, 그러면 이 문제 또 해볼까요? 400만 원 메모해 두시고, 자, 차변에 사채라는 부채 감소가 얼마냐? 1억 원을 상환했죠? 그래서 1억 원의 부채가 감소합니다. 사채를 기록할 때는 언제나 액면가로. 자, 대변에 당좌 예금에서 얼마가 나가느냐 이거예요. 당좌 수표 발행하면 당좌 예금에서 인출이 되죠. 우리은행 1억 1천만 원. 1억 1천만 원. 네. 더 많이 줬어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0만 원을 차변에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사채의 가산 계정으로서 대변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중에서 400만 원 줄여줘야죠. 3분의 1. 400만 원 줄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차대변의 차이를 봐라. 차변은 1억 400, 대변이 1억 1000입니다. 그러면 차변에 600만 원이 부족하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냐? 사채 상환 손실이 났다. 차변은 손실. 그래서 금액은 600만 원 되는 것이다. 네. 사채 할증 발행 차금에 잔액이 있을 때의 사채 중도 상환에 대한 회계 처리 문제였어요. 56번 문제는 자, 또 사채 문제 다 끝났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사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 분계 연습을 했고요. 57번 문제는 보니까 이제 자본 관련된 겁니다. 자본. 네. 자본 관련해서 분계 문제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FAT 1급이든 TAT 2급이든. 네. 그래서 자본 관련 문제가 많이 나와가지고 좀 어려워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어려워졌다. 이게 자본 관련 거래가 일상에서 그렇게 많이 쓰고 있는 분계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죠. 네. 자, 그러나 우리 시험 준비를 위해서는 연습을 해둬야 돼요. 네. 자, 57번. 57번. 어떤 문제인지 볼까요? 다음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내역의 일부이다. 현금 배당은 2019년 3월 말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처분 확정일의 회계 처리를 하시오. 언제 확정됐는지 여기 봐야죠. 28일 날. 그러니까 대개 이 처분 확정은 주주총회 하는 날 확정이 돼요. 주주총회에서 이제 의결이 되면 배당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날 분계를 하라는 거예요. 이날 2월 28일 날 현금 배당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현금 배당은 3월 말일에 할 거예요. 그러면 한 달 있다가 현금이 나가기 때문에 그 전에는 미지급 배당금이라는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죠. 미지급 배당금.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이익 준비금도 발생했네. 이것도 회계 처리해야 됩니다. 현금 배당 1000만 원 했죠? 우리가 여러분 배웠죠? 현금 배당의 10분의 1 이상 법정 적립해야 된다. 이게 상법에 있다고 그랬죠? 그걸 우리가 법정 적립금 이익 준비금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금 배당이 있으면 무조건 이익 준비금 이거에 최소 10% 적립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 준비금도 회계 처리해야 됩니다. 현금 배당 해야 되고. 근데 보니까 주식 배당도 있어. 주식 배당도. 네. 그 다음에
사업 확장 적립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요 위에서는 이익잉여금 처분 내역의 일부이다라고 현금 배당은 3월 말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처분 확정일에 회계 처리를 하셔. 그럼 현금 배당은 그렇고 주식 배당은 왜 말이 없지? 주식 배당도 오늘 할 리가 없죠. 네, 여기 말은 없지만 지금 주식 배당 2천만 원 해주기로 했잖아요. 근데 2월 28일 날 주주총회 하면서 바로 주식이 다 준비되어 있는 거 아니니까. 네, 그래서 현금 배당, 주식 배당 모두 다 3월 말에 하는 것으로 가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체크한 4개의 금액에 대해서 4건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해줘야 돼요. 한 건으로 할 수 있습니다. 57번 문제 이 회계 처리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배당이라든가 적립이라든가 하는 것들은 다 무엇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익, 잉여금 가지고 하는 거죠. 이익, 잉여금 가지고. 이익, 잉여금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익, 잉여금에는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있고 2월 이익, 잉여금이 있어요. 미처분 이익, 잉여금은 결산할 때 전기말 미처분 이익잉여금과 당기 순이익을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함께 모읍니다. 모은 다음에 이건 지금 새해가 되어서 2018년 실적을 가지고 2019년도에 지금 주주총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2019년도에 배당을 할 텐데 2019년도에 배당은 어느 실적 가지고 배당하는 거예요? 2018년도에 벌은 돈 가지고 배당하는 거죠. 그래서 2019년도에 이 개정 과목은 이익잉여금 중에 뭐라고 표시하냐면 2월 이익잉여금이라고 표시해요. 2월 이익잉여금. 아시겠죠? 전기의 당기 순이익과 전기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합쳐서 2월 이익잉여금. 자, 그래서 2월 이익잉여금으로 배당을 하기 때문에 배당을 하는 것은 2월 이익잉여금이니까 2월 이익잉여금이 감소하겠죠. 이거를 어디다 적어야 돼요? 자본 감소는 차변이다. 그래서 차변에다가 2월 이익잉여금이니까 한번 차변을 먼저 계산해 가지고 한번 적어보면은 차변에 2월 이익잉여금이 전부 얼마인가 보겠습니다. 얼마를 갖다 쓰는지. 자, 이거를 배당금이 3천만 원에다가 사업 확장이 1천만 원, 4천에다가 이익준비금 100만 원까지 4,100입니다. 4,100. 차변에 2월 이익잉여금이란 이건 자본 감소죠. 자본 감소, 이익잉여금이 감소한 거예요. 자, 대변에 이제 하나씩 써보겠습니다. 대변에는 요 순서대로 써볼까요? 이익준비금 맨 위에 있으니까 이익준비금 얼마? 100만 원. 이거는 뭐예요? 자본. 이익준비금이 자본 계정인데 대변에 오니까 자본 증가. 그렇죠? 그 다음에 현금 배당. 현금 배당을 얼마 했어요? 1,000만 원. 이거는 뭐예요? 아직 지급하지 못한 상태죠. 결의일은 미지급 배당금. 미지급 배당금 1,000만 원. 자, 미지급 배당금은 우리가 자본 조정이에요. 자본 조정이니까 이것도 자본 증가. 미지급 배당금도 이게 이제 실제로 배당이 일어나는 날 미지급 배당금이 차변에 와서 자본 감소하고 대변에 현금이 나가겠죠. 예. 그러니까 오늘은 결의하는 날은 자산 감소가 없어요. 결의하는 날은 자산 증가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주식 배당을 2천만 원 하기로 했죠. 그러면 그거는 뭐라고 그러냐면 미교부 주식 배당금. 미교부 그냥 배당금이라고 할 거예요. 미교부 주식 배당금. 뭐 미교부 주식 배당금. 요거 2천만 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뭐가 있느냐면은 이 무슨 적립금 있죠. 사업확장 적립금 이런 걸 임의적립금이라고 하죠. 사업확장 적립금 같은 것을. 그럼 미교부 주식배당금은 뭐냐? 이것도 자본 조정이에요. 그러니까 자본 증가. 이게 자본 조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잠시 자본에 넣는 거예요. 자본 조정. 자, 마지막에 임의적립금 1,000만 원이 있죠. 사업확장 적립금 이렇게 적어도 되고 이걸 통틀어서 임의적립금이라는 개정과목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냥 사업확장 적립금 그대로 이것이 1,000만 원. 사업확장 적립금 임의적립금으로서 이것도 자본잉여금이죠. 이것도 자본 증가. 사업확장 적립금은 이익잉여금 안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이 분계는요. 자, 차변합계 다 더해보면 4,100 맞죠? 대변합계도 다 더해보면 4,100이죠. 현재 이 거래는 총 자본에 영향이 없습니다. 총 자본에 영향이 없다가 교부하는 날 여기에 변동이 생겨요. 이 두 개 미지급 배당금하고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배당을 실시하는 날 이쪽 차변으로 오게 됩니다. 그때 자본이 감소해요. 그리고 대변에 가는 게 현금 배당은 대변에 현금 1,000만 원이 자산 감소할 것이고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대변에 뭐가 될까요? 자본금이 되죠. 그래서 여기도 미교부 주식 배당금 2천만 원은 자본 총액의 변화가 없어요. 자본 조정 감소하고 자본금 증가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어느 날 시점, 처분 확정일 시점의 회계 처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날의 회계 처리. 이날의 회계 처리. 자, 다음 문제 58번 문제 비슷한 문제입니다. 다음은 전기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내역이다. 그러니까 전기니까 2018년도 실적을 가지고 2019년 2월 25일 날 주주총회 처분 확정을 했다 이 말이에요. 처분 확정일에 회계 처리를 하시오. 자, 보니까 아까 거보다 위에 자료를 좀 더 많이 보여줬어요. 2018년도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전기에 2017년도에 2월 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3,200이 있었는데 2018년도 당기순이익이 1,352만 원이 발생해서 이것이 다 어디로 가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가죠? 4,552만 원.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미 적립금 등의 이익이 발생했어요. 이건 뭐냐면 이미 적립을 했는데 그게 쓸 거 쓰고 요 750이 남아서 다시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돌아온 겁니다. 우리가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가지고 즉 2월 이익잉여금을 가지고 이미 적립 같은 걸 하잖아요. 아까 사업확장 적립금 이런 거 하듯이. 근데 사업확장을 했어. 하고 돈이 남았어요. 그러면 이걸 우리는 200이라고 해요. 다시 이익잉여금 안에 다시 넣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임의적립금이 배당 평균 적립금이라는 거였는데 이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요거에 대한 회계 처리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거는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이익준비금 요거 회계 처리 필요하고요. 배당금 중에서 현금 배당 회계 처리 해주면 되고요. 주식 배당 하면 되고 감채 적립금, 예, 이거 적립금이니까 임의적립금이죠. 예,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네 개에다 이 5건의 회계 처리가 필요하다. 네, 처분 확정일이 아까 거는 요 밑에 있는 처분 내용만 가지고 회계 처리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처분만 있었던 건 아니라 이익도 있었기 때문에 이것까지 회계 처리를 한다. 이게 58번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월 이익잉여금 200은 요거는 어디로 가야 돼요? 이입을 했으니까 2월 이익잉여금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이거 대변에 넣어주면 되고요. 나머지 요것도 요것도 대변에 넣고 아까처럼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쵸? 네. 자, 58번 문제. 58번 문제. 배당금 평균 적립금. 요게 대신 이거하고 이거를 상계시키는 거예요. 이것과 이거를 서로 상계시킵니다. 자, 요거 처음이니까 여러분, 예, 잘 한번 해요. 좀 복잡해요. 자, (58번이죠) 자,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먼저 200부터 먼저 해볼게요. 자, 차변에 와야 될 것이 있죠. 요 750만원 이 배당 평균 적립금을 적립했을 때는 요 대변에 적립하잖아요. 그런데 남아가지고 이익잉여금으로 되돌려줄 때는 이게 차변에 와야 돼. 그래서 배당 평균 적립금 750만원 이익잉여금 감소 대변에 이익잉여금 다시 이익잉여금으로 가는 겁니다. 2월 이익잉여금에다 넣을까요? 2월 이익잉여금. 예, 우리 2월 이익잉여금이라는 개정 과목을 쓰니까 예, 이익잉여금 안에 이거 배당 임의적립금도 있고 2월 이익잉여금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익잉여금이라고 하지 말고 2월 이익잉여금이라고 하겠습니다. 요것이 750만원. 자, 그러면 요 분개한 거예요. 요거.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합니다. 자, 2월 이익잉여금 차변에 얼마를 기록해야 돼요? 여기 있는 거 다 더하면 되죠? 예. 이익준비금 100만원에 배당금 1500에다가 감채 300만원. 그러면 1500, 1600, 1900이 되죠. 1900만원 2월 이익잉여금이 차변에서 감소하고 자, 대변에 자본이 증가하는 것들. 자, 이익 준비금으로 100만원 또 현금 배당을 해야 되는데 아직 오늘 배당을 실시한 건 아니니까 미지급 배당금으로 1000만원 그 다음에 주식 배당은 오늘 현재는 미교부 주식 배당금으로 한다고 그랬죠? 미교부 주식 배당금 그것이 500만원 예.
자릿수를 좀 맞춰볼게요. 나중에 계산할 때 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채 적립금이 300만원. 임의 적립금이죠. 300만원. 자, 그래서 차대변이 맞는가 한번 일치시켜 볼까요? 차변의 합계 2,650만원. 자, 대변을 한번 다 더해보겠습니다. 7500 더하기 1000 더하기 1000 더하기 8000. 예. 2,650만원 차대변 계산해 보시면 딱 맞는다. 네. TAT 2급의 분계 문제로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예. FAT 1급에서는 많이 나와요. 한 문제씩 자주 나와요. 아니 FAT 1급, TAT 1급에서는 그러니까 TAT 1, 2급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자, 페이지 254페이지까지 했나요? 네, 그래서 시간이 됐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분계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